사랑아 사랑아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내 숨이 닿을 때까지 간직한 나의 사랑아 내 사랑아.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9월가에 삐삐 김상규입니다. 예, 화들짝 놀랬죠? 저도 놀랬어요. 여러분 자면서 깨세요. 그죠? 안녕. 됐습니까? 예.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우리 뽀로로, 그 다음에 애완 핑크고래, 그 다음에 삐삐 이렇게 한번 분장해봤습니다. 활짝 놀랐죠? 그죠? 예. 저도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가히 상상이 안 갈 정도입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들이 잠을 깰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죠? 예.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충격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그죠? 예. 이해하시고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가 어디를 볼 것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죠? 자, 우리 교재 12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됐습니까? 예. 12페이지 보니까 뭐 나왔더라? 그래. 이용학 선생의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라고 돼 있네요. 맞습니까? 예. 자, 이 이용학 선생의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라는 작품은 그동안 우리가 모의고사에 아주 또 빈번하게 출제됐던 작품이겠죠. 그죠? 예.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합시다. 왜요?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면은 결국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작품의 제목부터 먼저 또 살펴보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뭐라고 했습니까?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 됐나? 예. 자, 풀벌레 소리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자, 감각적 이미지 얘기해봐. 어떤 감각이라고요? 저를 보는 시각? 아니죠. 소리라고 얘기했으니까는 뭐 끼뜨르르르 아니면은 찌찌찌찌 하는 어떤 그런 풀벌레 소리. 자, 감각으로 따진다면은 그래 귀에 들리니? 예, 청각적 이미지.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은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이 시를 짓게 된 시적 상황도 뭐한다? 그래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고 있나요? 예. 그래 이제는 그렇게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죠. 벌써 이 강의도 우리가 현대시 강의 5번째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항상 시에 있어서 제목부터 먼저 보는 습관, 그리고 그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추론해 나가는 그런 어떤 습관, 그거를 평소에 조금 들여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요, 첫 번째 지문부터 한번 가보자. 그죠? 오른손에 펜 들고 초벌구이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오른손에 펜 들고 잘 따라오세요. 네. 자, 우리 집도, 자, 우리 집 앞에다 갈로 딱 여시고요. 됐나요?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갓집도 아닌 집, 고향은 미쳤까요? 고향은 더욱더 아닌 곳에서, 자, 아닌 곳까지 해서 갈로 딱 닫아 놓으시고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아버지라 내목 깡냐? 됐습니까? 예. 침상 없는 다시 밑줄 짝. 됐나요? 최후의 밤은 최후의 밤 이런 밑줄 짝. 밤 다시 이라 동그라미 꽁이야. 됐습니까? 예.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됐습니까?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다시 밑줄 짝 쳐놓고요. 됐습니까? 예. 자, 거기까지가 1년이 되겠네요. 됐니? 예. 자, 그러면서 2연 가보겠습니다. 노령 다시 밑줄 짝. 러시아 지방 이름이죠. 그죠? 노령을 다니면서까지 애써 잘해온 밑줄 짝. 잘해온이라는 건 키워온 이런 뜻이겠죠. 그죠? 예, 잘하게 해온, 즉 키워온 아들, 딸에게 한마디 남겨두는 말도 없었고, 잠시 볼까요? 한마디 남겨두는 말도 없었고, 밑줄 쫙 쳐놓고요. 됐습니까? 그러면서 아물 앞에다 가로 딱 열고요. 됐습니까? 아물만의 파선도, 썰렁한 니콜시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자, 그까지 해서 가로 딱 닫아 놓으시고요. 제 2연의 모습인 것이죠. 됐습니까? 예.
자, 제 3년 갑니다. 다시 뜨시지 않는 두 눈에, 두 눈, 이랴 동그라미 꽁 얕혀놓고요.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피지 못한 꿈 밑줄자, 꿈의 꽃봉오리 밑줄자, 애의 비구조가 되겠죠? 꿈을 어디에다가? 꽃봉오리에다가 비유해놨네요. 맞습니까? 예. 꿈은 꽃봉오리가 가라앉고. 됐니? 자, 그러면서 얼음장 앞에 다시 갈로 딱 여시고요. 됐습니까?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 다시 동그라미 꽁 쳐놓고요. 식어갈 뿐, 식어가 다시 밑줄짝. 입술은 입술 다시랴 동그라미 꽁 쳐놓고요.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밑줄짝. 됐습니까? 예. 때늦은 의원이 아무 말 없이 돌아간 뒤 이웃 늙은이의 손으로 눈빛 미명은 눈빛 다시랴 동그라미 깡 쳐놓고요. 미명은 고요히 낯을 덮었다. 낯 다시랴 동그라미 꽁 얼굴이겠죠? 덮었다. 거기까지 해서 칼로 딱 닫아 놓으시고요. 됐습니까? 예. 자, 이제 마지막 제 4연 갑니다. 우리 다시랴 네모 깡약 쳐놓기 바랍니다. 우리는 머리맡에 없디어. 됐습니까? 예.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 울었고,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 울었고, 다시 밑줄 쫙. 됐나요? 예. 그래서 갑니다.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오우, 마지막 두 행 딱 묶어 놔볼까요? 예. 마지막 두 행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이 두 행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니? 그래, 어디 있더라? 그래, 제 1년으로 가보니까 1년에 자 4행 5행 잠깐 볼게요.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같은 모습이네. 그렇다면 제 1년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연에 동일한 것을 같이 배치해놨더라. 뭐라고 볼 수 있겠니? 그래, 이제는 알잖아요. 수미, 상관, 수미, 쌍관, 수미, 상응, 수미, 쌍응이라는 것. 됐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이 작품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뭐래요? 그래,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무엇?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 그래, 이 작품 속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다라는 거 아니겠니? 그래, 그렇다면 이 작품은 사실상 해석 다 된 거야. 됐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봐야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준비됐습니까? 자, 이렇게 초벌구이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가 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됐니? 예. 자, 제일 첫 번째는 갑니다. 일어났죠? 우리 집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가 친척 집도 아닌 집이에요. 또 고향은 더욱더 아닌 곳이에요. 야, 재밌네요. 자, 제 1년에 보니까는 하나의 장소라는 곳이 나왔습니다. 됐니? 그런데 이 장소라는 곳은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 집 아니야.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일가 친척의 그런 집도 아니야. 맞습니까? 그 다음에 고향은 어떻게 한다고요? 더욱더 아니야. 됐나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장소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그래, 낯선 곳. 됐습니까? 예, 낯선 곳. 됐나요? 예, 하나의 인연이라고는 있어 없어? 없는 그런 어떤 곳.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됐습니까? 예. 자, 그곳에서 누가요? 그래, my father.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렇다면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것은 화려하니? 그다음 아름답니? 아니죠. 우리 집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가 친척 집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향은 더욱더 아닌 곳이에요. 그 낯선 곳에서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럼 어떤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 바로 비참한 죽음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기 위한 공간이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됐니? 그리고 또 가만히 살펴보니까 일어났네요. 우리 집, 그 다음에 친척집, 그 다음에 고향은 더욱 아닌 거. 그러니까 자, 공간적 의미를 어떻게 해요? 확대해놨더라라는 거. 자, 여기 쓰인 수사법 이야기해봐. 그래, 점층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이제 이해되겠니? 예. 여하튼 그러한 낯선 곳에서 됐습니까? 예. 아버지라네 뭐 깡약 쳐놓고요. 뭐라 그랬어? 침상 없어. 침상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따진다면은 침대, 누울 자리 이래 되겠죠. 그것조차도 없어.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야?
가난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죠? 빈곤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최후의 밤은 일어났다. 최후의 말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마지막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최후의 밤은 어떻다고요?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 다시 갑니다.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풀벌레 소리라는 것은 감각적 이미지 가운데 어떤 감각이라고요? 청각적 이미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네. 맞습니까? 다시 갑니다. 제1력. 이곳에서 결국은 누구는요? 그래, 아버지는 뭐 했더라고요? 그래, 죽음을 맞이했더라. 됐습니까? 예. 그곳에서 무엇은, 그래, 풀벌레 소리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가득 차 있었다. 됐습니까? 예. 가득 차 있었다. 됐나요? 예. 이렇게 이야기했네. 그러면 다시 물어보자. 여기서 말하는 풀벌레 소리라는 거, 됐습니까? 예. 이거는 진짜 풀벌레 소리를 이야기하겠니? 그래. 진짜 풀벌레 소리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버지의 죽음에서 가족들은, 또한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들은 가만히 있었겠니? 아니죠. 엉엉 울어댔겠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때 말하는 풀벌레 소리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어? 그래,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가족의 뭐라고요? 그래, 슬픔이 묻어나는 그런 어떤 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즉, 울음소리라고 어떻게 해요?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그것에 대한 비유적 수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됐나? 예. 자, 그러면 제1년은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까요? 결국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니? 그죠? 예. 바로 아버지의 무엇? 그래. 죽음. 우리가 임종이라고 이야기합시다. 됐습니까? 그러면서 전체적인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있더라라는 거. 됐나? 예. 전체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않겠나?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제2연 가보겠습니다. 됐나요? 예. 노령을 다니면서까지. 노령이라는 건 우리가 러시아의, 즉, 시베리아의 어떻게 해요? 소위 말해서 하나의 어떤 영토를 이야기할 때 노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다니면서까지, 그죠? 애써 키워온 아들, 딸. 그러면은 여기서 노령을 다닌 주체는 누가 된다고요? 그래, 아버지. 이래 되겠네요. 맞습니까? 아버지는 러시아를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했더라. 그러면서 자식들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애써 키워왔더라. 그런데 한마디 말도 즉 한마디 남겨두는 말도 어떻다고요? 없었더라 라는 것.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다는 거야? 아버지께서는 죽음에 이르러서도 유언 하나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말한다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남겨두는 말 한마디 없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죽음이 갑작스러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 됐니? 예. 그러면서 아물만의 파선도. 그래, 아물이라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지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곳에서의 어떤 파선, 배도. 그 다음에 썰룽한이라는 건 춥고 차가운 이런 뜻이야. 그죠? 예. 썰룽한 니코르시크의 밤도. 니코르시크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지명입니다. 그곳의 밤도 완전히 뭐 했다고요? 잊으셨다라는 거. 그럼 다시 말한다면 그동안 아버지가 살아온 그러한 삶, 그런 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다 잊으셨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자, 미안합니다만은, 썰렁한 니코리시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그 밑에다가 요 한 구절만 좀 더 적어 놔 볼게요. 뭐라고 적느냐 하게 되면은, 목침을, 됐나요? 목침을, 뭐 한 듯이, 반드시, 됐습니까? 반듯하게, 벤채 요렇게 한 구절 좀 더 들어가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예. 그럼 다시 말한다면 목침을 반듯하게 벤채. 그죠?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물만의 파선도 썰렁한 니코르시크의 밤도 완전히 어떻게 잊으셨다라는 거.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뭘 확인해 볼 수 있냐면은 아버지의 무엇을 그래 삶이라는 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한번
한번 추정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죠? 네. 어떻게 추정 가능하니? 그래, 저 노령을 다녔다. 됐습니까? 노령을 어떻게 해요? 그래, 다녔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또 러시아의 아무을만. 됐습니까? 예. 거기에 파선. 됐습니까? 배도. 그 다음에 썰렁한 니코르스크. 됐습니까? 니코리스크. 어이. 됐습니까? 예. 밤. 그것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잊어버렸다. 됐니?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아버지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아버지는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거야? 그래, 유랑. 그죠? 예, 방랑의 어떻게 해요? 그래, 삶을 살았더라라는 거. 그런데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그죠? 예, 인종 모습을 드러내고 있더라. 똑같죠? 됐습니까? 예. 됐니? 이것이 또 제2연에서 어떻게 말하고자 하는 바더라. 라는 거. 됐나? 예. 됐어? 자, 그런데 3년 가봅니다. 보세요. 다시 뜨시지 않는 두 눈에. 자, 이때 두 눈은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3년에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 두 눈. 됐습니까? 예. 그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가라앉았고. 됐습니까? 꿈의 꽃봉오리라고 이야기하니까 A의 B 구조죠. 꿈을 어디에다 빗대놨다고요? 꽃봉오리에. 근데 꿈이라는 건 어떤 꿈이야? 그래, 피지 못한 꿈이야. 다시 말한다면 이루지 못한 그런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어떻게 한다고요? 활짝 피지 못하고 그냥 꽃봉오리로 뭐 한다고요? 그래, 가라앉아 버렸더라. 그럼 다시 말한다면 아버지 두 눈에서는 됐습니까? 예, 무엇이요? 그래, 이루지, 그죠? 예, 못한 그런 꿈 됐나요? 예. 그것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루지 못한 채 어떻게 가라앉아 버렸고. 됐습니까? 예. 뭘 보는 거야? 아버지의 두 눈을 보는 거야. 됐니? 또,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됐습니까? 자, 아버지의 뭘 본다고요? 손과 발. 됐습니까? 예. 손발은 또 어떻게 간다고요? 그래, 식어가. 됐니? 예. 또, 뭐는요? 입술은, 됐습니까? 누구? 아버지 입술이죠. 맞나요? 심장의 영원한 정지, 심장의 정지, 생물학적 죽음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그죠? 예. 심장의 영원한 무엇을? 그래, 정지, 멈춤을 가리켰더라. 됐니? 때늦은 의원이 아무 말 없이 돌아간 뒤에 이웃 늙은이의 손으로 누구? 아버지의 눈빛에. 그죠? 예. 자, 여기 미명이라고 하지만 이때 미명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됐습니까? 예. 아마 무명이라는 것의 오기 같아요. 됐습니까? 잘못 기록한 것 같아요. 됐니? 여하튼 그 눈빛이 그 밝지 않은 깜깜한 것은 됐습니까? 고요히 무엇을 덮었다고요? 아버지의 낯, 얼굴을 어떻게 덮었더라 라는 거. 됐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했던 이러한 두 눈, 손발, 입술, 눈빛, 낯, 이거는 전부 다 뭘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 아버지의 무엇을? 그래, 얼굴을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는 거잖아. 아버지의 구체적인 무엇을요? 모습을 어떻게 해요?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됐나? 예. 그러면서 결국은 이 3년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건 뭔데요? 역시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역시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그죠? 그냥 어때? 담담하죠?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 그러면은 그냥 누군가가 죽은 모습을 그냥 뭐 한 것 같아? 서술한 것 같아. 됐니? 예. 그래가지고 내 아버지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야. 그냥 한 사람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그냥 어떻게 해요? 객관적으로 묘사한 느낌이 들어. 그렇지. 자, 요걸 잡아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3년 이쪽으로 잠시만요. 그래서 이 3년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바로 이 아버지의 무엇을요? 죽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객관적으로, 그죠? 예. 뭐 했다고요? 묘사해놨더라. 라는 거. 그러면서 자신의 슬픔을 뭐 했다고요? 그래, 절제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슬픔을 절제한 것이 어떻게 본다면 우리한테는 더 슬프게 느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누군가가 떠나가는데, 그죠? 예. 가지마! 가지마! 됐습니까? 예.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말을 하는 것보다
그 눈물 흘리는 것보다, 그죠? 라고 해주는 게 어때? 그래, 이게 더 슬프잖아. 그냥 가지 마세요. 눈물 찍찍 흘리는 것보다는. 됐나요? 이렇게 어떻게 했나요? 눈물 흘리지 않는 것이 어떻게? 우리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돼? 더 슬프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아무 말 없이 가는 거. 그리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거. 그것이 드러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 슬프다라는 거야. 시에서는 이렇게 슬픔을 절제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하여금 더 아프게 한다라는 거지. 됐나요? 예. 그러면서 다시요. 1년과 2년에서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면, 이제 3년에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낸 거 아닌가? 됐습니까? 그리고 2년에서 아버지의 과거의 삶의 모습을 드러냈다면, 3년에 들어와서 현재 죽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낸 거 아니냐? 됐습니까? 그렇게도 본다. 됐니? 예. 자, 마지막 사연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맡에 엎드려서, 그죠? 누구? 아버지 머리맡에 엎드려서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 울었고, 자,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 토해냈어. 뭐 했다라는 거야? 아버지의 죽음에서 오는 슬픔을 그대로 다 토해내서 꺼이 됐습니까? 예.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 체감은 꺼이 우리들의 가족의 그 오열로, 그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뭘로 표현할까? 풀벌레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겠지. 이해되겠니? 그래서 맨 마지막 풀벌레 소리는 누구의 소리라는 거야? 그래! 우리 가족의, 아버지의 죽음에서 오는 그 슬픔을 드러내는 그 소리를 풀벌레 소리라고 비유한 거 아니겠니? 됐나? 예. 그래서 보세요. 제 사연에서는 또 뭘 들었는데, 그래, 아버지의 그런 어떤 소위 말해서 죽음. 됐습니까? 예. 거기서 오는 무엇을? 슬픔을 한 번 더 드러냈죠.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야?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그 슬픔. 됐습니까? 그래.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지. 이해되겠니? 예. 자, 여러분들. 이 시는 바로 이러한 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품 속에서 여러 가지 표현상의 특징이 있죠. 그죠? 예. 수미상관법 사용했죠. 그 다음 과거 해석 나왔죠. 그 다음 전체적인 모습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세밀한 모습을 가버렸죠. 감정을 절제했죠. 그러나 맨 마지막에서는 화자의 슬픔, 아버지 죽음에서 오는 슬픔, 그것을 하나의 비유적 방법을 들어서 또 드러냈죠. 그래. 이 작품은 바로 그러한 작품이라는 거죠. 그죠? 예.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은 바로 문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1번.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됐나요? 1번. 시간의 경과 몇 줄자. 2번. 회상의 형식 몇 줄자. 세 번째. 수미 상관의 구조, 다시 몇 줄자. 네 번째. 애상적 어조, 다시 몇 줄자. 다섯 번째. 대화 내용을 직접적으로 인용한다, 다시 몇 줄자. 일단은 답은 어떻게 돼요? 선택지 5번이라는 거 바로 확인되죠. 그죠? 예. 그럼 나머지 것이 왜 맞느냐? 자, 시간의 경과. 어때요? 아버지 죽음, 그 다음에 죽고 나서 늙은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눈을 덮어. 그리고 가족들의 오열. 맞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됐나? 예. 두 번째, 회상의 형식. 자, 서술의 형태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가득 차 있었다, 이셨다, 그다음에 가리켰다, 덮었다, 그다음에 가득 차 있었다, 울었고. 됐습니까? 이런 전부 과거 형태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작품은 과거의 것을 이야기한 거야. 그죠? 회상의 방식 가능하잖아요. 또 작품의 이연 내용 보게 되면 아버지의 그동안 삶의 모습도 나타나 있죠. 그것도 하나의 과거, 즉 아버지의 과거적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겁니다. 됐죠? 자, 세 번째 수미상관, 이렇게 설명했고요. 애상적이죠. 애상적, 센티멘탈하다. 슬픔이라는 거죠. 어디 나옵니까? 사연에 나오잖아요.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 울었고. 됐습니까? 예. 그런 애상적인 거, 슬픔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거. 됐나? 예. 자, 그렇다면 답은 5번이 될 것 같고요. 자, 13페이지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됐나요? 보기를 참가하여 작품을 감상한 내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보기 내용 속에서는 항상 3가지 정도가 전개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이 시에 대한 바로 직접적인 설명. 그 다음에 작가의 전체적인 경향 설명하고 이 시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문학 일반적인 어떤 내용에 관한 것. 그죠? 이게 아마 대표적으로 보기 많이 나오는 내용일 겁니다. 됐나? 자, 그러면은 이제 보는데, 자, 보기 1에 보니까 일어났잖아요. 이용학은 유랑과 이주 타량에 불가피했던 일제강점기와 민족의 상황을 서사적으로 표현하면서 삶의 비극성을 부각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당대 조선인들의 보편적 삶의 모습임을 드러냈더라.
그의 작품에서 북쪽은 유랑하는 민족의 상실감을 확인하는 방위이자 떠나온 고향이 곧 잃어버린 조국임을 깨닫게 하는 공간이다. 아, 이거는 이용학이라는 인물의 작품의 전반적인 경향을 이야기하는 것이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보기의 내용보다도 일단은 선택지는 뭘로 중심을 봐야 된다고요? 작품의 내용에서 나타난 것을 중심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이용학 선생의 시 경향을 제시했다라는 것은 이러한 시적인 경향이 이 작품 속에 묻어날 수도 있고 묻어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Understand? 예. 자, 그러면 1번 선택지 갑니다. 제1년에서 우리 집, 일가집, 고향에 이르는 공간의 반복, 확장. 맞습니까? 예. 그것은 결국 이들 공간이 잃어버린 조국과 같은 것임을 드러내고 있더라라는 거. 그럼 다시 말한다면 이들 공간은 어떻게 한다고요? 현재 우리가 있는 공간은 아니니까 조국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죠? 예. 전혀 낯선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기 내용 보니까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바로 북쪽이라는 것은 유랑하는 민족의 상실감을 확인하는 방위이자 떠나온 고향이 곧 잃어버린 조국임을 깨닫게 하는 공간이더라. 결국 이들 공간은 잃어버린 조국과 어떻게 같은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요? 우리가 있는 곳 아니잖아. 친척이 있는 곳 아니잖아. 고향은 더욱더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곳은 어떻게 된다고요? 고향과는 전혀 먼 우리 조국이라고 할 수 없는 곳 이래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선택지면 됐고요. 2번 갑니다. 1, 2연에서는 아니다, 없다, 있다와 같은 부정과 결여되는 시어를 반복적으로 제시해서 상황의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니다, 없다, 있다라는 거 보세요. 뭐가 아니다? 우리 집도 아니다. 일가집도 아니다. 고향은 더욱 아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2연 가니까 한마디 남겨놓은 말도 없었다. 그 다음에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그러니까 그 서술어의 앞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상황이 굉장히 비극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봐봐요. 아버지의 죽음. 어떻게 해요? 비참한 죽음이라는 거. 됐습니까? 유언 없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그 과거를 다 잊어버렸더라. 역시 마찬가지로 못다 핀, 그죠? 예, 꿈의 꽃봉을 다 가라앉은 그런 모습 아니겠니? 자, 3번. 노령, 아무울만, 니코르스와 같은 북방의 지명은 아버지가 겪어온 유랑의 공간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그럼 다시 말한다면 아버지가 이러한 됐나요? 예, 소위 말해서 노령, 그 다음 아무울, 니코르스카. 이거는 결국 아버지의 삶이었고 이러한 공간은 결국은 아버지의 삶의 공간으로서 결국은 어떻게 한다? 그래, 떠돌이 삶을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유랑의 공간이라는 것. 됐습니까? 방랑의 공간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자, 4번 갑니다. 이연에 제시된 생전 아버지의 모습은 나머지 나타난 아버지 죽음과 그렇죠. 전체적으로 스토리 연결이 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비극성을 느끼게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노령을 다니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애써 자식들을 키워왔더라. 됐습니까? 예. 그러나 제1년에 아버지는 그러한 어떤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3년에서 싸늘한 죽음을 맞이했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한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슬픔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다. 다 연결되는 것이죠. 그럼 아버지의 비극적 죽음에 대한 슬픔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연은 나머지 연과 전부 다 연결된다는 거 확인되겠죠. 그죠? 그 다음 선택 조번 갑니다. 3년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는 아버지가 조국에서 북방으로 이주를 감행하였던 이유를 비유줘도 된다. 에이, 이때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라는 것은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소위 말해서 생각했던, 달리 말하면 아버지가 생전에 소망했던 그 꿈, 됐습니까? 그거를 피지 못한 꿈, 다시 말한다면은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을 표현해 놓은 것이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주를 감행해야 했던 이유라고 이야기하면 곤란하겠죠. 즉, 다시 말한다면 아버지가 꿈꿨던 것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것을 어떻게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또 가라앉았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낸 거 아니겠니? 그죠? 예. 그렇다면은 선택지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3번 문제 갑니다. 위시와 보기 작품들의 화자가 동일하다. 화자 동일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같은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시를 보기와 관련지어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는데 이용학의 첫 번째 푸른 한나절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럼 그냥 쭉 읽어볼게요. 양털 모자 눌러 쓰고 돌아오신 게 마지막 길. 검은 기선은 다시 실어주지 않았다. 태워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외할머니 큰아버지랑 계신 아라사를 못 잊어. 그러니까 아버지는 돌아오셨지만은 검은 기선을 다시 타고 가지는 못했다. 그곳은 누가 있는데 외할머니 큰아버지랑 계신 아라사.
그곳에 가야 되는데 못 갔다는 거죠. 그래서 수를 기울이면은 노상 혹은 어떻게 늙고 외로운 아버지였다. 그래서 노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되지만 여기서는 노상 매일 혹은 어떻게 해요? 늙고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용하게 우리의 거리라는 거. 아버지도 어머니도 젊어서 한창 때 우라지오로 다니는 밀수꾼 밀실자. 그래 아버지 뭐 했다고요? 밀수꾼이었다. 눈보라에 숨은 국경을 넘나들 때 어머니의 등골에 파묻힌 나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젖먹이와 다름없이 얼마나 성가스러운 짐짝이었을까. 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됐니? 자, 그럼 그대로 갑니다. 선택지 번. 침상 없는 최후의 밤, 밑줄자. 그것은 고생한 보람도 없이 미쳤까요? 비난한, 가난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그래, 침상조차도 어떻게 없었다. 맞습니까? 비참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 두 번째. 애써 키워온 아들과 딸은 결국은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나들며 밀수를 했던 이유. 맞습니까? 왜 밀수했을까? 그래, 아이들을 그렇게 애써서 키우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죠. 맞습니까? 예.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 자식만큼은 내가 열심히 키워야 되겠다라는 거. 됐니? 예. 자, 세 번째. 아물만의 파선과 니콜스과의 밤은 아버지의 고달픈 삶을 함축하는 것이다. 그래,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의 삶이고 그것은 유랑하고 방랑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피지 못한 꿈. 이건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외로운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소망. 왜 외로운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을까? 이거는 위에 보기 작품 가운데에서 푸른 한낮에서 나오죠. 외할머니 큰아버지 안 계신 아라사를 못 잊어 술을 기울이면은 노상 매일 혹은 늙고 외로운 아버지였다. 그럼 외로운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소망. 그것이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다. 피지 못했다라는 걸 통해서 확인되는 거죠. 5번. 있는 대로의 울음은 아버지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던 것에 우리의 회한과 반성. 이때 있는 대로의 울음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우리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우리의 슬픔을 드러내는 울음소리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되겠네. 그럼 다음 몇 번이 된다고요? 5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현대식 강좌가 다 마칩니다. 그죠? 예. 그동안 여러분들 단 5강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 보세요. 그리고 기본적인 것에 항상 충실한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